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서울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공군 조종사로 10년간 비행을 하고 지금 13년간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먼저 항공기에 가기 전에 쇼업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쇼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면허증이라든지 기타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항공기 정보 등등을 획득해서 부기장님이랑 같이 비행 정보에 대해서 디스커스 및 브리핑을 한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캐리어요.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있고요. 비행에 꼭 필요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각종 라이센스들, 두 번째는 또 여권. 그리고 눈이 나쁜 기자님들은 안경을 하나는 착용하시고 법적으로 예비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항공기에 도착하면 점검을 정상이랑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완료돼서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면 승객분들을 항공기에 탑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포함해서 191명입니까?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maybe I'll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airdo, yeah. I'm glad you like mine too. 그래서 이륙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고도에 이르면 항공기 점검을 또다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기장 방송을 하게 됩니다. 승무원대 여러분을 서울 김포 국제역까지 모시는 기장 박세원입니다. 오늘 항로상의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심하게 늘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조종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CB라고 하는 큐뮬러 님버스라고 하는 정난운인데요. 정난운은 보기에는 뭉게구름처럼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기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고요. 레이더로 보고 관제 요청을 해서 관제사분들이 저희에게 다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그걸 따라가는 그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다방면에서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배터리가 요즘에 리튬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폭발했을 때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테러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항공기에 폭탄이 설치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식들이 있어야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공 기상, 항공 역학, 그리고 CRM이라고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모든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아야지만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inimum 150.
40, 30, 20, retard, drive. 조종사들이 비행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장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장 업무는 조종사들이 비행을 했을 때 비행 패턴이라든지 절차 미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니터를 해서 그 잘못된 절차들을 교정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비행 안전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저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비행 패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을 해서 되는 방법. 세 번째는 항공사에서 조종사 요원들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서 항공사에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종사가 되는 방법.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유학이나 아니면 항공훈련원에 입학을 해서 조종사가 되는 방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공군 조종 장학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지원할 수 있고요. 전국민 학과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소정의 시험을 쳐야지 합격할 수 있고요. 공군 비행 훈련을 수료를 한 다음에 공군 조종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내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 항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단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선 비행을 하려면 영어 평가를 받아서 영어 등급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는데 4등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국제선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반만 집에 있는다. 사실인가요? 항공기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제선 특히 미주나 아니 유럽 쪽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비행을 하면 최소 3박 4일 또는 4박 5일을 비행하게 됩니다. 조종사의 연봉은 멋지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항공기 조종사의 월급은 5위라고 들었거든요. 파일럿들의 연봉은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기장의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이상, 부기장님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으면 조종사가 될 수 없다. 사실인가요? X. 안경을 끼고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면 누구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조종사가 될 수 없다. 사실인가요? X. 저도 사실 놀이기구 타는 거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소공포증 상관없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꼼꼼함, 그리고 철두철미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절차라는 것들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 만지는 것, 그리고 어떤 숫자를 바라보는 것들, 속도 1km, 고도 1m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이 좋은 이유는 행복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출근을 해서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모습을 보면 가족들 또는 노부부들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라도 안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몇 분이 타고 계신지 관제사분들이 저희에게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승객 몇 분, 승무원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소울 온보드라는 얘기를 씁니다. 말 그대로 소울은 영혼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혼이 몇 명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에 중점으로 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물 위에서 있는 백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는 우아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행을 하기 위해서 뒤에 숨겨진 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도 열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